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호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거의 패닉에 가까운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도 거의 다 내렸고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까지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를 걸었지만 부진한 실적들을 발표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개장 전에는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교육주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세부 테마들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종목과 특징주까지 저희와 함께 45분 동안 압축적으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간밤 미증시부터 오늘 국내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3대 지수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까지 파란불 튀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76%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또 나스닥은 2거래 연속 크게 빠졌습니다. 1.76%, S&P 500 지수도 1.18%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3분기 GDP에 대한 발표가 났습니다. 4.9%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는 예상 밖의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했던 점은 3분기에는 이렇게 견고한 경기를 나타내긴 했지만 4분기에는 또 한 번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약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보다도 기업들의 실적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알파벳은 전전거래일에 있었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에 나타나면서 간밤에도 2% 넘는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또 메타와 포드는 예상치에 부합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기술주 전반을 또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인텔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매크로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실적 부진까지 겹치게 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는 0.24% 하락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약보합권인데 그래도 2300선 오늘도 도달 못하는 모습이고요. 2293.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57% 약보합권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739.5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이 더 크게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7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93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양시장에서 매수의 움직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는 1310억 원, 코스닥은 36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소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59억 원, 코스닥에서는 61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시각 강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강세 테마 몇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교육 테마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일 밤에 발표가 된 내용이었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또 학부모
학부모 부담 제로와 같은 대응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인 1태블릿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보급을 이뤄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급식비와 교과서, 교복 지원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에 따른 수혜 소식으로 인해서 애니 능률 그리고 삼성출판사, 골드앤S 등 교육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교육주와 함께 일자리까지 엮이게 됩니다. 엔젤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또 학생들을 위한 방안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 코로나19 테마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제 중국에서 또 다른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19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락하는 테마에는 치아 치료 관련주 그리고 어제까지 주목을 받았던 6개 관련주가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NK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서 27% 정도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앙백신, 이제 백신 관련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코로나19 테마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폐렴,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들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되면서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이 14% 정도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CTR 모빌리티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 부근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7%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강한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출판사 앞에서 말씀드렸죠. 엔젤 산업 그리고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15%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네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정말 주가 하락폭이 짙었는데요. 오늘은 6% 이상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약품 역시 이 폐렴 관련주로 인해서 14%의 상승세 2거래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가 12%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지금 20% 정도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게 되면 이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합니다. 차량용 경량화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으로 에코플라스틱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데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심어주고 싶은데요. 매주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도움 말씀 주실 이주호 멘토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특히나 이제 GDP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좀 보여지면서 사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또 삼지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증시 어제도 코스피 2300을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이탈하는 모습 나왔다가 지금 2300선을 지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현물 쪽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뭐 시장의 주도주부터 세부 테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굉장히 낙폭이 짙었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도 뭐 실적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발표의 이후에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 거의 체감상으로는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상황을 지금 좀 느끼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수급 자체가 좀 이 뭐랄까요 코인 쪽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면 코인 시장 오히려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피셜인데 네. 좀 세금 회피를 위한 어? 약간 그런 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코인 쪽이 세금이 없다 보니까 좀 큰 손들이 이런 돈을 이제 좀 융통하는 거죠. 연말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좀 이탈을 시키는 세력이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갑자기 그거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내신 거죠?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어쨌든 증시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코인 시장이 그때 막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할 때도 네.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주식 시장은 좀 찬바람이 불었는데 코인 시장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코인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 사실 뭐 코인이 올라간 배경에는 코인 관련된 코인베이스 ETF 관련해서 네.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다? 이거는 좀 보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연준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못 믿는 거죠, 이제. 연준을 투자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2020년 22년도에 금리를 그렇게 올렸고 지금도 금리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 움직임 자체도 지금 채권 시장도 계속적으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돈을 굳이 주식 시장에 놔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그 투자자들 중에서 소위 뭐 큰 손들 그분들이 이제 가신 거죠. 코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그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막 썩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야 이제 주식시장은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코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네. 게 아닌 것이냐 이렇게 좀 감히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팬데믹 진짜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하단으로 2천까지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키움증권 그 이번에 과거에 그 CFD 계좌 관련 SG증권발 이슈 이후에 주가 조작 이슈 이후에 지금 또 터졌죠. 영풍재지.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호재가 없다 보니 이거를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은 없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버스라던가 인버스 ETF 상품에 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현물 수급들이 좀 많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야 될 수급들이 빠지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자꾸 이런 사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높은데 굳이 우리나라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2,300선을 지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고 네. 인텔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본장 끝나고 시간 외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본장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안고 미국 시장까지 흘러갈 것까지 예상한다면 전략 후강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양시장이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코스피가 0.36%, 코스닥은 뭐 1%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급반등하는 양상인데
과연 5흘자까지 빨간불을 켜줄지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 국내 증시의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또 세부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일의 이 마약 리스크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일까지 엔터주들이 정말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뭐 보합권 이상으로 반등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수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동안 낙폭이 꽤 깊었었는데 이게 혐의를 좀 부인하고 벗어나게 된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 이슈도 잠깐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난다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좀 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YG 엔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양현석 씨가 네. 이제 계약 안 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제 계약 없다. 권지용 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구 아니다라고 발을 뺐어요. 이미. 네.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권지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도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네.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지금 엔터주 자체가 지금 이 마약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마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의 FOMC를 앞두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뭡니까? 파월이 도대체 매파로 얘기할 거야 비둘기로 얘기할 거야 모른다라는 거에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증시가 위로 튈지 아래로 더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네.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또 누가 마약으로 엮여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 사범이 되게 된다면 연예인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면 이게 광고부터 시작해서 영화 촬영했던 것까지도 개봉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특히나 네.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찍어놓은 맞아요. 영화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 편의 후속작들이 기다리고 근데 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형이 확정이 되고 진짜 네. 실형이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배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배상이 누가 배상을 할까요? 이선균 씨 소속사나 아마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럼 네네. 소속사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불확실성이니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출렁이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 불확실한 거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냐 싶고요. 또 어제도 제가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수급 보시면은 9월 25일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25일 이날 빠지고 나서부터 급락한 나서부터 지금 여기서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약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YG에도 가지고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들의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깊게 빠지는 부분을 사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 그 공포, 그러니까 누가 다음 연예인이 누구냐에 대한 공포는 네. 이거는 투심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고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차트상의 자리로는 좀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SM은 좀 주가가 내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3% 정도의 강세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뭐 이렇게 연락하는 분들에게 가십거리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구설수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 그냥 지금 손절해야 될까 아니면 익절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것 같아서 엔터주 전체적으로는 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뭐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계시다고 한다면 좀 비중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그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막 계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누군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다음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어떤 소속 아티스트가 그런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적극적으로 사서 모아가고 뭐 아니면 비중을 확대하고 눌렸으니까 비중 확대해야 되냐 신규 조건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은 그 리스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좀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전반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좀 리스크가 번질지 아니면 좀 움츠러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비중 조절의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업종별 또 섹터별로 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과 대비했을 때 그리고 각종 이슈와 대비했을 때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주호 멘토님과 또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계속 엔터주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 굉장히 리스키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얽혀 있는 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인데요. 카카오가 지난 2월 SM 경영전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에 들어가고 뭐 구속이 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할 정도로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미래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네. 아니 그 네.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봤을 때 그 도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그 뭐 대주주들이 이제 털고 나가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게 오너 리스크를 넘어서서 사실 도덕적으로 이거는 약간 괘씸죄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쪼개기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쪽 대표들은 대주주들은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가요. 맞아요. 그럼 이게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물량 던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줄인다가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악재예요. 네. 블록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저는 되게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가 지금 정말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다 왔었거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이 지금 2020년 2월 달 가격이 거의 37,000원대였어요. 지금 그때만큼 돌아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다 해소하고 올라갈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횡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로 하방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카카오 진짜 꼭대기에서 물려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손절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네. 예, 그때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 접근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금리 인하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도덕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분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라도 주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략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 쪽에는 이 이슈가 오히려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까 엔터주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이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뭐 하이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엔터주 전반의 약세기 때문에 네.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싹 다 조정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중에서 분명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갈 때 못 갔던 2차 전지주들 많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 보세요. 에코프로는 엄청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그 외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2차 전지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슬슬슬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산업군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하이브만 독립적으로 뭐 관련이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주주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YG라던가 뭐 JYP라던가 하이브라던가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여기서 또 소속사에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 단계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정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단계지 이게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닌가요? 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들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 관망하시는 게 더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과 시장의 좀 위협적인 부분들, 그동안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했던 부분들 좀 살펴봤는데 다소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대응 전략 세우실 때에도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풍성하고 안전하게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교육주들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애니능률,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교육청에서 77조 원을 3년 동안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된다면 당연히 교육주, 특히 온라인 쪽에는 더욱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거의 바닥권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그래요? 않으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보면은 갭상승 출발 18%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네. 지금 18% 갭상승한 다음에 지금 다 뺐거든요. 13%가 맞아요. 빠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손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가 나오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미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 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뉴스가 네.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돼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애니능률이나 이런 교육주들 차트 잘 보시면요. 이 최근 차트만 볼게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짧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이런 뉴스와 이슈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뉴스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계셨다가 뉴스에는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늘 단타를 치겠다라고 따라갔다? 글쎄요, 이거 뭐 한 2, 3% 정도 먹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면 네. 사실 오늘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자리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오. 고가가 지금 24% 정도거든요. 네. 만약에 나는 저 뉴스를 보고 진짜 아침에 시초가를 공략을 했다. 그러면 진짜로 딱 단타로 4, 5% 먹고 나오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또 가지고 끌고 가서 이걸 내가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은 정말 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변동성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오히려 더 수혜를 입는 모습이고 사실 이것도 교육 정책이잖아요. 정책주는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들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왜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네옴시티랑 얘랑 좀 달라요. 왜죠?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교육주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이 NNU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인맥주로 엮였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인맥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다 이런 테마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자체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마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은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테마 성향이 강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이때 잠잠하다가 빠졌다가 진짜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네. 하루아침에 뭐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 또 빠지고 또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 또 빠지고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핑크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맞아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아요. 잊을만 하면은 뉴스 나오면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어떤 뉴스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확 쏠렸다가 저기서 이 정도 왔으면 나는 다 팔아야지 그리고 나갔는데 뒤늦게 꼭대기에서 탑승을 하면은 그 탑승하신 분들이 손실을 보는 네옴시티랑은 좀 달라요. 네옴시티는 네. 일단 그 캐파 자체가 이거 시장과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 쪽 사업과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애니능률이나 이런 교육주들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주는 맞습니다. 정책주는 맞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구조 캐파 자체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는 거 함은 뭐 딱 말씀을 드리면 미리 사전 녹화를 해서 녹화 영상분을 틀어주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사실 이 교육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이거는 사회적 질타를 받을 기회는 굉장히 크죠. 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에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네옴시티는 수익성 자체가 그거는 사업이 정말 됐을 때 이 대놓고 돈이니까. 돈이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시장 캐파 네.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를 하실 거면 정말 큰 테마주를 가셔야지 네. 이게 요런 거는 사실 좀 그래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한때 그 네. 교육 테마가 굉장히 좀 뜨거웠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큰 이슈가 나오려면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사실 코로나 같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코로나 온라인 때문에 교육. 온라인이 네.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네. 말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던 아. 언택트라고 그러나요? 네, 언택트였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네, 수혜를 네. 받았던 이유는 네. 대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네. 것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수혜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업성에 대한 메리트로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단발성 이슈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네옴시티처럼 정말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냥 그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고 돈이 진짜 많이 흘러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요. 조금 더 보셔도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작은 세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 늘 공대남으로 저희가 불려드리면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 정말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잡아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세부 테마에 대한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단기적인 수익까지 아주 잘 챙겨주시는 분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내가 단기 테마도 잡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떤 테마일지 모르겠다. 오늘처럼 헷갈린다 하시다면 저와 같이 저희와 함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
수업도 좀 어렵다. 나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 검색창 들어가셔서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팍스 이주호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뭐 공략주라기보다는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종목이 있고 어제도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으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중에 1시간 만에 또 11%의 수익을 챙겨주셨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 지금 11.53%의 수익률 어제 챙겨간 단기적인 종목이고요. 오늘은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지금 당일 단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개장했을 때쯤에 6,1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또 목표가가 지금 6,500원인데 6,3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갭 띄우고 13% 정도의 당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왜 들어가신 건지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지금 중국에서 폐렴 네네네. 그거거든요,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네, 그게 지금 만약에 이게 또 다시 코로나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산세가 커지다 보면요, 지금 이쪽이 지금 이 국제약품이 상한가 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꼭대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하시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들어갔냐면 분봉 차트 잘 보시면 네. 요게 지금 이 까만 선이 시가라는 의미예요. 시가선이거든요. 시초가선인데 이 시가 열리자마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근데 보면은 이 시가를 깨트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든 양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장 초반에 아까 시장 빠질 때도 얘는 버텨줬고 지금 물론 지수가 올라오고 있지만 수급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로 지금 싹 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여기가 힘을 못 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뭐 당일 단타로 접근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익이 나기 힘들다 싶으면은 아마 당일로 정리할 예정이고요.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시장 안 좋을 때는 당일 단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 뭐였죠? 이름이 어제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로 수익을 냈고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 사냥을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성공 못하면 또 월요일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회전율 높여가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뭐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확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지금 특히나 나노신소재 지금 6% 올라가고 있고요. 와우. 나노신소재 손절하셨나요? 됐습니다. 잘 가지고 계시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급이 그쪽으로 확 가니까 다른 지금 테마주들이 살짝 주춤주춤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좋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보면요 이게 좀 미약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용미수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모 증권사 어떤 분과 네. 미팅을 했는데 네네. 아직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요? 많이 남아 있대요.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대 매매가 안 나오려면 돈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미수로 샀으면 내가 그만큼 반대 매매 안 나올 만큼 돈을 집어 넣으면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대 매매가 덜 나온다라는 의미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물량 다 빠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사실 이 반등이 그냥 데드캣 바운스의 다시 한 번의 연출이냐 이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늘 자동차 쪽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 완전 엄청나게 하향을 했는데 저는 지금 자동차 뭐 계속 안 좋다 하지만 결국엔 저는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세 개 섹터는요. 네. 꼭 지금 보유를 안 하시고 계신다면 섹터에다가 꼭 하나씩 넣어두세요. 그래야 내년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갔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때 분명히 또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때가 갔을 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는 실적이거든요. 실적 잘 나올 섹터는 지금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물론 테마주들 지금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단타로 나는 수익 내겠다 이런 거 따라가실 그거는 돈을 쪼개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투자금을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타 칠 종목들에 사용되는 그런 예수금들은 따로 놔두시고 네. 내가 진짜로 이거는 잘 모아가서 정말 산업과 기업을 보고 이 회사 내가 진짜 에코프로 같은 회사를 발굴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저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가에서 모아가지고 종목을 잘 고르셔서 네. 가져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꾸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에는 이 변동성에 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은 수익을 내다가 어느 날은 또 손절 크게 하면은 그게 또 본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전이면 다행이게요. 추가적으로 손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의 단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지만 늘 나와서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내 포트에 꼭 담아두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낙폭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지금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급등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수급이 돌아주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또 빠르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엇박자만 타시고 손실만 보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님이 멘토님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국제학분 같은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고 뭐 2차 전지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 내주신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주말에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기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묵직하게 끌고 갈 만한 종목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게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게 될지 FOMC 회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너무 까마득해요. 뭐 동결 인상, 동결 인상 이렇게 가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은데 전망과 함께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FOMC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고요. 동결은 하는데 약간 매파 동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매파적인 동결. 매파적인 동결을 할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그리고 지금 이 고금리 상태가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 전반기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시키기에는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네, 좋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자꾸 그렇게 뭘 소비를 하고 자꾸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아요. 그렇다 하면 결국에는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힙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연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어. 6%까지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그리고 남아있는 12월 FOMC까지도 중요하고요. 네. 아마 금리 인하를 쉽사리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겁니다. 경기 침체를 얼마나 그 충격을 줄여가면서 금리를 낮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뭐 예측을 해서 그래 야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한다니까 좀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그럼 이러한 가능성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뭐 포트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 생활 하시는데 조금 더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고 네. 좀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다가 금리 인하 시점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코인도 무섭습니다. 이게. 엄청 무섭죠. 이게, 코인. 네. 주식도 지금 에코프로도 보세요. 100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 그냥 한 방에 빠졌잖아요. 네. 비트코인은요 한 방에 그냥 20% 30% 그냥 한 방에 쫙쫙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어두운 면면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한 주도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금요일인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동안에 또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시장 뉴스들을 보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 테마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종목이라면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전략과 대응 전략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주호 멘토님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화면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입장을 해주신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서 든든한 저희 국내 시장의 쌍두마차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